자, 이어서 다음 문제는 19번입니다. 위험물의 소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험물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많이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유형은 보다 빠르게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1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류는 우리가 산화성 고체라고 했었죠. 소화 방법 냉각해줘야 됩니다. 주수를 통한 냉각 소화. 다만 무기 과산화물은요, 물 닿으면 산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질식을 통한 소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2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류는 가연성 고체. 얘는 마찬가지로 냉각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 조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철, 금, 마,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전부 다 질식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 3류는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금수성이니까요. 물 닿으면 안 되겠죠. 특히나 다른 물질을 섞어가지고 약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건조사를 통한 질식 소화만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황리는 어디에다 보관해요? 물 안에다 보관하죠. 그럼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에 의한 냉각 소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황리는요, 냉각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사류 가볼까요? 사류는 인화성 액체입니다. 기름 어떻게? 그쵸? 질식으로 소화한다라고 했었죠. 다만 수용성 액체일 경우에는 다량의 물을 넣어서 희석 소화도 가능하고 또는 포 중에서 알코올포라고 하는 포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오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는 자기 연소할 수 있는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이때 오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수를 통한 냉각 소화해야 된다. 얘는 절대로 질식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이 적응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육류는 그쵸, 얘도 산화성 액체류입니다. 얘는 질식 소화를 해야 된다. 다만 위급한 때에 혹은 소량일 때에는 다량의 물을 넣어서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우리 기억번부터 리을번까지 맞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황린 물을 통한 냉각 맞죠? 동그라미. 유황은요, 우리 2류 이온물입니다. 황리는 3류, 유황은 2류. 그래서 황정류 배우셨을 거예요. 이때 2류는 냉각 소화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경유 휘발유로서 사료 위험물을 얘기하고 있고요. 대부분 포소화 약재를 이용한 질식 소화 하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탄화 알루미늄과 알킬 알루미늄입니다. 우리 두 가지의 지정 수량은 다르지만 둘 다 어디에 들어가요? 제 3류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식을 해줘야 되는데 질식 어떤 걸로만요?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을 통한 질식만 가능하다. 따라서 얘도 맞는 지문으로서 여러분들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0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우리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전도성 아니죠.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C급 화재를 소화할 수 있다.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독성입니다. 그래서 독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독성가스겠죠. 그래서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식 소화 효과와 기화열 흡수에 의한 냉각 효과가 있다. 자, 우리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요, 질식 소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 소화 효과는 질식 소화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갈 때 이때에 열 흡수가 일어나죠. 얘를 기화열이라고 해줄 거고요. 이 기화열에 의한 냉각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맞죠? 우리가 상온 상압 상태에서는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일 겁니다. 근데 저장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쵸? 액화 상태로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헤드를 통해서 나올 건데 이때 오리피스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기화가 되면서 기와 열에 의해 냉각이 일어날 겁니다. 즉 주변 온도를 훅 낮춰줬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줄 톰슨 효과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압된 상태의
뭐 액체가 혹은 기체가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왔다, 방출되었다, 그때 주변 온도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얘는 줄 톰슨 효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주된 효과는 질식 효과로 가져가시되 부차적으로 냉각 효과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3류위험물, 제5류위험물에 소화하는 데에 사용한다. 아니죠. 3류위험물은 아까 전에 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된다? 그죠? 얘는 금수성 물질들이니까요. 무조건 질식해야 된다. 어떤 거를 통해? 건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마른 물에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을 사용해야 되고요. 특히나 제3류위험물은 물도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이산화탄소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종 위험물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뭐 가연성 가스들이, 유독성 가스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산화탄소는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류위험물은 무조건 주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주수를 통한 냉각 소화만이 가능합니다. 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땡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체 증기압이 매우 낮아서 별도의 가번이 필요하다. 우리 자체 증기압이 가장 높은 이 약재로서 이산화탄소를 체크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소화기에 보면 요 압력계 있다고요? 압력계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왜냐? 어차피 이 약재가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증기압 자체가 높기 때문에 스스로 방사가 될 겁니다. 또한 이렇게 생긴 친구가 우리 한론에서도 1301만 해당했었습니다. 한론 1301을 소화기에 넣었다라고 할 때도 그때도 자체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가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재들을 체크해드렸고 여러분들은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로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1번 문제입니다. 한론 소화 약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한론 약재에 관련된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번 질문은 한론에 대한 정의로서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1번 지방종 탄화수소 메테인, 에테인은 메탄, 에탄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수소 원자 일부 또는 전부를 할로겐 원소, 할로젠 원소 또는 할론 원소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원소들로 치환된 화합물이며 메테인, 에테인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메탄 그려볼까요? 메탄. 우리 메테인은 메탄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메탄은 탄소가 한 개인 그런 탄화수소계입니다. 여기에서 양 사이드로 H 수소 원자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인데 여기서 우리가 요 H를 전부 다 할로겐 원소로 치환을 시켜버리면 소화 약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론 1301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301을 예시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론 1301은 분자식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에 C자리, 두 번째에 F자리, 세 번째 얘는 염소, 네 번째가 브롬이죠. 아, 그럼 C 하나에다가 F가 몇 개? F가 3개. 그리고 마지막 다리 하나에다가는요, 브롬을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치환해서 만들어준 게 바로 약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메탄과 에탄과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약재의 성질이 메탄, 에탄과 비슷할까요? 당연히 땡 틀렸다고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메프, 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친구들은요. 아니죠. 소화 약재 아니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전부 다 연소가 가능한 가연물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즉 전부 다 뭐가 있다? 전부 다 연소 범위가 있다. 그쵸? 그래서 폭발 범위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틀리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X 해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1번 질문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세모를 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한론 1301과 한론 1211은 모두 상온상합에서 기체로 존재하며 그럼 한론 2402는요, 상온상합에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한론 2402는 무거우니까 액체다라고 했었죠. 얘는 C가 2개 들어간 에탄에서부터 비롯된 치환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얘가 가장 무겁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액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류화재, 전기화재, 우리 B급 화재, C급 화재, 한론으로 무조건 소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금속의 수소화물, 삼유위험물, 그리고 유기과산화물, 오류위험물에 소화 적응성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삼유위험물은 무조건 금수성이었기 때문에요. 건조사를 통한 질식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과산화물, 오류위험물은요, 무조건 주수를 통한 냉각 소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땡, X를 쳐주시고, 그리고 3번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는 맞다라고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자체적인 독성은 없지만 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할론 애들은요, 자체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체적인 독성이 가장 낮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친구는 할론 1301입니다. 얘가 자체 독성도 가장 낮고 뿐만 아니라 소화력도 가장 좋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는 할론은 1301이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됐었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따라서 X 해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할론 1211은 자체 증기압이 낮아 저장용기에 저장할 때 소화약제의 원활한 방출을 위하여 질소가스로 가압을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가스계 라인들은요, 자체 증기압이 보편적으로는 낮기 때문에 별도의 가압원 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말약제다, 혹은 할론 1211 혹은 할론 2401 이러한 친구들은요, 별도의 방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를 넣어가지고 용기로 만들어 주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약재와 같이 추갑식으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낮다라고 보시고, 가스계들 중에서도 아까 전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할론 1301은 자체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가압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따로 빼시고 따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21번과 같은 문제는 할론 소화 약제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딥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제 범위에 어긋납니다 라고 해서 이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되었었던 오류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25년도를 대비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과 함께 약제에 대한 특성을 그냥 대략적으로 확인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포소화 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포소화 약제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5가지들에 대한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질문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불화담백포의 약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화는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담백포는 말 그대로 담백포를 의미합니다. 이 두 포의 장점을 뽑아낸 약제가 불화담백포다라는 말입니다. 불 속의 계면활성제포는 어떠한 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성막포를 얘기하는 거죠. 수성막포의 장점, 그리고 담백포의 장점을 합친 것이 불화담백포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담백포는요,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내열성이 좋다 말고는 없죠. 내열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접착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얘를 보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지문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알코올형 소화약제는 알코올 화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포소화약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코올포 혹은 내알코올포라고 하기도 하죠. 알코올 성분에 견딘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케톤류, 알데히드, 아민류 등의 수용성 액체 소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성 용제의 소화에 사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담백포 소화약제는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 원료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심하다? 변질이 심할 수밖에 없다. 부패가 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내유성이 뛰어나나요? 아니죠. 내유성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얘는 뭐만 좋아요? 얘는 내열성만 뛰어나다. 그쵸? 내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접착성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도 안 좋고요. 내유성 또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3번을 정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유동성과 저장성이 우수하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 나오고 있습니다. 고팽창포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곱팽창포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여기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백포는요, 내열성만 좋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 좋다라고 했어요. 즉 내유성과 유동성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성막포는 어떻다고요? 내열성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열성이 안 좋을 때는 윤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얘는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고요. 내유성이 좋을 때는 우리가 표면하 주입 방식으로서 약재 자체를 방출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입 방식을 표면하 주입 방식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좋으면요. 유동성이 좋다 그러면 아무래도 약재를 방출시켰을 때 빠르게 확산해서 유류표면 위를 싹 하고 덮어버리는 거니까요. 소화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만 뽑아가지고 만든 게 뭐다? 얘는 불화 담백포다. 그래서 전부 다 좋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곱팽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 포인트와 알코올 소화약제는 알코올 소화약제는 우리 수용성 용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한 특징까지 마저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 보시면 복사 열 유속에 대한 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00점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킬러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고 먼저 이전에 복사열에 대해서 무조건 계산 문제가 이번에는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열 유속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염의 직경이 0.1m, 즉 0.1m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화염이래요. 이 화원의 중심으로부터 1m가 떨어져 있는 물체에 전달될 수 있는 복사열 유속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는요, 요 1m 떨어져 있는 물체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짧을수록 어떻다? 물체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는 많을 거다. 반대로 멀어지게 되면요, 그만큼 복사열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Q라고 하는 값은요, 4파이 R 제곱, 여기서의 R 값은 요 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요 거리를 제가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을 쭉 그릴 거예요. 근데 얘는 3D잖아요. 입체 형태로 화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에 대한 단면적으로 나눠줬다고 보시면 돼요. 즉, 구에 대한 면적으로 나눠줬다. 그래서 9, 4파이 R 제곱 분의 그리고 해당 열 방출률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곱하기 분율 적혀 있을 겁니다. 분율,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 얘도 곱해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각각 조건들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대입해서 하나의 식으로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파이, 파이 값을 조건에서 원주율로서 3.14 대입하지 말고 3 대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3 곱해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R은요, R값. 얘는 화원의 직경 아니죠. 거리라고 했으니까요. 1m를 대입하시고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분의 Q값은 열 방출률 120 kW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열이 전부 다 이렇게 방출되겠죠. 그대로 직선으로 쭉 하고 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모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손실 값이 딱 50%래요. 그러니까 전달될 수 있는 열 에너지 값은 딱 몇 퍼센트로? 0.5, 50%로.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정답 바로 4번 체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5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단위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단위는요, 위에는 지금 열 방출률로서 킬로와트다라고 했고요. 얘는 퍼센테이지니까 단위 없을 거고, 지금 아래쪽은요, 구에 대한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 면적이니까요, 미터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열 유속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 3종이 다음과 같이 혼합되어 있을 때 르샤틀리의 식에 따라 부피비로 계산된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계 값은, 자, 먼저 ABC라고 하는 가연성 가스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때 각 성분의 최적을 보니까요. 20, 40, 40으로 함께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죠. 전체 몇 %로 그럼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전체 20, 40, 40, 즉 100%의 혼합가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계는 L이라고 했을 때 L분의 100이 어떻게 된다고요? 각 성분 A, B, C에 대한 하한계 분해 최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한 하한계 분해 A에 대한 성분 최적 플러스 B에 대한 하한계 20분의 B에 대한 최적 40 플러스 C에 대한 하한계 분의 C에 대한 최적 4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를 이항해 주셔서 풀이를 진행하신다면 L은 해당 요 식분의 요 분의 10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약 9.1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물과 반응했을 때 산소를 발생시키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물과 반응했을 때 산소를 발생시킨다 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무기 과산화물밖에 없었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륨은 삼류 위험물로서 얘는 무조건 물 닿으면 뭐 나오나요? 얘는 수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이런 친구들은 물 닿았을 때 수소 나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금수성, 자연발화성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호액 어디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석유류 안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탄화칼슘은 마찬가지로 삼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근데 물 닿았을 때 뭐 나와요? 아세틸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했고요. 반면 탄화알루미늄은요, 물 닿았을 때 메탄 나옵니다 라고 했었죠. 세 번째, 과산화염류. 우리 과산화나트륨은 과산화염류로서 얘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의미하고 있고요. 얘가 인류로서 뭐 나오는 거? 산소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오황아린입니다. 우리 황아린은 전부 다 몇 류 위험물이에요? 2류 위험물입니다. 얘는 물? 닿아도 되죠. 물 닿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 닿았을 때 뭐가 나오니까요? 그쵸? 얘는 황화수소라고 하는 유독성 가스가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소화는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물 소화 적응성 가능합니다만 인명피해 우려가 있겠죠. 유독성 가스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기로 했어요. 따라서 요 오항아리는요, 물 닿았을 때 황화수소가 나와버리니까 우리 소화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에 대한 해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앞으로 25년 대비 소방학개론 이론에 관련된 수업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